첫 번째가 운이 좋았다고 말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자격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운의 힘을 믿어요. 아, 맞아요. 김 작가님이 이제 첫 번째 그 럭키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쵸. 저도 그걸 되게 동의를 해요. 네. 예, 사람에게 받는 영향이 정말 절대적인데 그렇죠, 그렇죠. 김 작가님의 쉐르파는 네. 누구였어요? 그게 이제 책에서 제가 성공한 사람을 표현한 단어가 이제 세르파라고 네, 해서 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네. 이제 등정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이제 등정하시면 등산 전문가겠죠. 네. 근데 그분들도 사실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음. 세르파라고 하는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부족분들과 같이 가시거든요. 그분들. 왜냐면 그분들은 날 때부터 고산지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되신 분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등산 전문가조차 이런 분과 함께 에베레스트에 올라간다라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그래서 정복할 수 있는 거라. 우리 인생은 때때로 에베레스트보다 더 가파르고 더 춥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내 혼자 힘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무모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 세르파를 만나서 그분들에게 동기부여도 받고 내가 타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타로 마스터인 정인도 선생님 만나서 타로에 대한 뭔가 에너지, 이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 동기부여 받고, 정인도 선생님은 타로에서 지금 마스터 그 10의 영역이 있다면 네. 이제 시작한 사람 1일 거잖아. 네. 2, 3, 4, 5, 6, 7, 8을 다 겪었잖아요. 네. 그 시행착오들을 분명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알잖아요. 네. 그게 이 사람의 성장 속도를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르파,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저한테 세르파는 네. 저는 제가 만난 이제 1000명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누구 한 명을 꼭 찍기도 너무 힘든 게 그분들 모두에게 제가 배운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모두에게 반면교사한 것들도 있었어요. 성공과 훌륭한 사람은 조금 다른 얘기잖아요. 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어떤 분들은 나중에 교도소에 가신 분도 계세요. 아, 그렇죠. 성공과 훌륭한 거는 다른 겁니다. 거죠. 네. 그래서 네. 제발 여러분들 한때 멘토 이제 열풍이 불었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 걸 따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성공한 사람을 제가 만나라고 했지. 성공한 사람을 우상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말이 맞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 사람의 대신 단점을 보면서 단점만 계속 찾는 거야. 내가 무슨 평가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 사람을 안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만 보세요. 장점. 정혜 선생님 만났을 때 왜 단점이 없겠어요? 김 작가 왜 단점이 없겠어? 그러면서 이 사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 정혜 선생님이 이런 장점이 있구나. 와, 요 장점 내가 한번 배워볼까? 그 다음에 정혜 선생님 이런 단점이 좀 있네? 그래, 나는 그러면 이런 단점이 나한테 없는지 한번 돌아보자. 그러면 저는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플레임도 네. 굉장히 그 인상 깊었어요. 플레임. 여기 그 머니 게임 네. 이야기 하시면서 네. 나는 여기서 1등을 해야지 그쵸. 라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줘야지라는 어떤 플레임을 바꿔가지고 네. 더 나중에 많은 이득을 얻게 된 그 얘기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게 뭐 실제로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접근하시는지 어.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머니 게임을 봤는데 그 머니 게임이라는 게 사실 2021년에 가장 핫한 유튜브 콘텐츠였잖아요. 네. 그냥 15일 동안 그 제한된 공간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상금 4억 8천 중에 남은 걸 가져가는 거였죠. 실제로 대회 우승자는 그 1등을 2분 정도 하셨는데 한 분당 7,500만 원씩 가져가셨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그분들이 1등이죠. 그분들이 승자.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승자였냐고 바라보면 실제로는 논리왕 정기라는 님이 계신데 가장 먼저 탈락한 사람 중 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좋은 모습. 머니 게임에서요? 네, 머니 게임에서. 출연해서 좋은 태도와 좋은 말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상이 방영됐잖아요. 그 한 달 사이에 원래 머니게임 나가기 전에 이분 구독자가 10만 명이었어요. 한 달 만에 100만 명이 됐고요.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38만 명이 봤어요. 그 기간 때 전 세계에서 스트리밍 가장 많이 본 채널이 그분 채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수익을 측정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네. 수익이 한 1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누가 과연 머니게임에서 진정한 승자인가? 단편적으로 본다면 비슷할 수 있어요. 여기 7,500만 원, 네. 여기 1억이니까. 근데 그 7,500만 원은 단발성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미지들이 좀 안 좋아지셔서 좀 안 좋게 된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논리왕 정기님은 거기서 좋은 이미지였죠. 채널이 커졌죠. 상금 못 받았지만 월에 뭐 1억 정도의 출연을 본다고 하죠. 네. 그럼 그 다음 달에도
아니 뭐 한 달 만에 구독자 90만 명 늘어난 거면 이제 뭐 그걸로 말 다 했죠.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니게임 참가할 때 우리가 생각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프레임을 줬잖아요. 네. 1등 상금 4억 8천 살아남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이거 빠지면 내가 거기 살아남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어야 되는 거는 이 유튜브 영상이 영화랑 드라마랑 다른 게 그게 아무리 웹 예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성격과 태도가 반영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연기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 그 자체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머니게임에 나갈 때는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거를 넘어서 이게 실제로 방영되었을 때 시청자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우리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저도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놀란 게 뭐냐면 저도 그 머니게임 공고 보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지원해 볼까? 라고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임 자체를 잘 못해요. 누구를 이렇게 막 이기고 이런 거를 못하고 그래서 그래 괜히 나가서 만약에 뭐 나를 뽑아줄지 안 뽑아줄지도 모르겠지만 뽑았는데 나가서 꼴찌에서 떨어지면 망신이니까 안 나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해서 물론 나를 안 뽑아줬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1등을 하고 상금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그 플레임을 딱 알고 좀 되게 소름 돋았어요. 네. 제가 만약에 정인우 선생님이었다면 거기 가서 인터폰으로 타로 카드를 주문하고 그 친구들의 타로 상담을 하면서 하는 걸 보여주면 내가 나중에 1등 안 돼도 내가 타로를 봐주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료고. 그러니까 그 플레임에 빠져가지고 1등 아니면 나갈 필요가 없다는 그 플레임에 빠져서 인생은 정말 그런 플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어쨌든 남들이 그 프레임을 많이 정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좀 바깥에서 보면 새로운 프레임이 보일 수 있거든. 맞아요. 좀 더 큰 그림 보자는 거죠. 그러네, 진짜 큰 그림을 보는 거네요. 큰 그림을 보는 거네요. 우리가 운이 안 좋거나 안 좋거나 아니면 지치거나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루틴을 어쨌든 계속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루틴으로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나 힘이 김 작가님한테는 어떻게 있었는지. 사실 그게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감정과 내 루틴을. 그러니까 루틴이라는 거는 내가 그 정해진 거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루틴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근데 인생 살면 힘든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기쁜 날도 있고 뭐 슬픈 날도 있고 외로운 날도 있고 수없이 바뀌는 날씨처럼 우리 감정도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정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으면 저는 그거는 정말 최악의 선택 중 하나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가 너무 힘들다고 놓을 수 있는 이유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오늘 하지 말자. 오늘은 너무 기쁜 날이야.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니까 이 루틴 지키지 말자. 오늘 내 친구한테 힘든 일이 있으니까 오늘 루틴 지키지 말자. 수없이 갖다 댈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제가 힘든 순간이 저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불행이 왔다고 할 수 있는 사건들도 있었는데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힘든 것과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치는 거는 조금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 굉장히 뭔가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근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뭐 여러 가지 응원의 메시지도 하지만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와중에 네가 해야 할 일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꾸준히 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일이 잘 풀려 있는 거지. 너가 일이 지금 안 풀려서 힘들어서 늘 술 마시고 안 하고 있으면 그 일은 더 악순환으로 가는 거다. 근데 너가 힘든 상황에 있어도 이 일을 더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1번 노력, 2번 노력, 3번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하면 그 상황은 나중에 좋아져 있을 것이다. 결국 너가 지금 이 순간에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의 미래에는 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 결정되어 있을 수 있다 생각한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과 루틴은 구분해야 된다는 그렇죠. 게 되게 인상 깊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슬프다고 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안 가는 거 아니고 그렇죠. 기쁘다고 해서 학교 안 가는 거 아니고 학교는 그냥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을 한 달에 80개 올린다는 거는 정말 왜 대단하냐면 분명히 감기 걸린 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배 아픈 날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느 날은 그 전날 기분이 좋아서 술 먹어서 뭐 숙취가 있을 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80개를 그냥 한 거잖아요. 분리해서. 그것과 이거는 별개라는 거죠. 별개라는 것도 중요하고 전체적으로는 컨디션 관리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루틴을 어쨌든 지키려면 컨디션 관리도 해야겠죠. 그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들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겠죠.
루틴을 지키는데 자기가 맨날 술자리를 계속 만들어. 그거는 본인이 루틴을 없애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운의 브레이크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네요. 네. 운의 세 가지 역설. 저는 사실 마스터님이 네. 이거를 물어볼 줄 알았어요. 운의 세 가지 왜냐하면 역설. 운책을 낸 사람이라면 나한테 분명히 이거를 물어볼 것이다. 촉이 있었는데 네. 역시 질문에 있는 걸 보고 우린 역시 운의 세 가지 역설.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초기에 운이 들어올 여지가 많다는 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상을 보시는 이제 뭔가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좀 좋은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운의 세 가지 역설을 앞에 두 가지 요약만 해드리면 첫 번째가 운이 좋았다고 말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자격이 필요하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운 좋았어요라고 하면 하지만 좀 잘 안 된 사람이 운이 좋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뭔가 안 맞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이제 운에는 어떻게 보면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아이러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오히려. 이 얘기 되게 실제로는 성공한 사람일수록 운의 힘을 믿어요. 맞아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일수록 운을 부정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 노력만으로 모든 걸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든지 운이 없고 내 노력만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교만해지다 보면 자만해지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 적도 생길 거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운이 안 좋은 운이 들어오게 만드는 저는 선택한다 생각은. 자, 말씀하신 세 번째가 바로 초기에 운이 들어올 여지가 많다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엔 실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때 오히려 사실 운이 들어올 여백이 많거든요. 만약에 제가 슈퍼겜이라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슈퍼겜인데 처음에 어떤 종목 A와 B 종목이 있어요.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슈퍼개미가 처음부터 슈퍼개미는 아니잖아요. 여기 마지막에 필터링 막 해가지고 만약에 두 개 남았어. 최종적으로 이게 500% 나왔고 이게 마이너스 30%야. 내가 A를 선택했어요. 이게 정말 오로지 내 실력이었을까? 슈퍼개미 분들도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점차 실력이 쌓여갈수록 오히려 운이 들어올 여백은 사라져요. 왜냐? 내가 실력이 쌓여 있으니까 운이 들어올 요소가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 초기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초기에 운이 들어왔을 때 초심자 행운이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내 실력으로 착각하면 안 돼. 그게 진짜 운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그걸 인정하면 내가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이게 내 실력이야 라고 하는 순간 노력을 안 하니까 다음번에는 운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뭔가 무너지는 거니까 초기에 운이 들어왔다면 그게 정말 운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실력을 가다듬고 나중에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운이 들어올 영역이 적다라는 거. 근데 그때 관리해야 되는 거는 초기가 행운을 관리한다면 마지막에는 불운을 관리해야 되는 게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에는 오히려 정말 실력이 쌓여있으니까 행운이 들어올 여지는 많지 않아. 근데 그거 뭐 어떤 거 한 방에 내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분들을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가서는 불운을 좀 관리하자. 사실 불운을 피하는 게 행운이거든요. 그렇죠. 불운을 또 피하려면 그 불운이 그냥 오지 않아요. 자기의 과거를 돌아봐야죠. 자기 행동을. 내가 술을 매일 마시는 사람이 그리고 차 운전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해버리는 사람이네. 그럼 그게 운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걸까? 선택이네요 또. 그것 또한 저는 선택일 수 있는 거죠. 운은 선택이다. 또 이게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김 작가님이 이 책에서 시작하는 것에 대한 거를 되게 중요하게 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뭔가 이제 시작하는 게 운을 이제 열어주는 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시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김 작가님?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 책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시도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시작하지 않으면 가정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작하지 않으면 올해 밭에 사과나무 씨를 안 뿌렸는데 사과나무가 자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기적인 거잖아요. 근데 시도는 늘 무섭죠. 시도는 늘 무섭고 저 또한 이제 시도가 무서웠던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는 처음에 작가가 되고자 했을 때, 첫 공모전에 나가고자 했을 때, 그 다음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무서웠고 지금도 되게 무서운 게 유튜브로서 대형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제 기존에 이제 이렇게 매일 올리는 일상에 올리고 있는 일일 콘텐츠 이런 것들 말고 정말 거대한 돈이 들어가는 몇 억짜리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가 이제 채널이 좀 커진 채널인데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프로덕션,
큰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촬영해주는 회사도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후원해줄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근데 이걸 후원받고 뭘 해서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면 그렇죠. 이 뒷감당을 그러니까 내가 괜히 지금 잘하고 있는데 괜히 너무 지금 내가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시도해보는 거죠. 그러면 재밌을 이제, 것 같으니까. 지금 김 작가님이 시도하려고 하는 건 정말 네. 이제 큰 어떤 프로젝트 영상을 하나 시작하시려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튜버에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렇구나. 뭐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영상에서 말씀을 하셨었나요? 네, 기존에 뭐 주식 머니 게임이라고 주식 머니 게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강행하려고 하다가 요즘에 그 거리두기 4단계잖아요. 다 한 분과 인터뷰를 할 때는 손소독제도 하고 다 검사하고 오죠. 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데 한 20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참가자들 10명, 스태프, 저희 스태프 합치면 20명. 20명이 모이면 제가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건강을. 그거 좀 위험한 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회를 잠정적으로 연기했죠. 그것도 이제 선택이. 그것도 선택이죠.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제가 강행했어요. 제 욕심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럼 타격이 있죠. 큰일 나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제가 피해고. 그럼요. 국민 건강에도 피해고 제 채널에도 피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최악의 상황은 피하는 선택을 지금 그렇죠. 하신 거네요. 김 작가님이 기다리고 있는 파도. 여기서는 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도가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된다. 서퍼들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파도는 운 밑에. 파도 밑에는 당연히 준비라든가 그 운을 읽는 거라든가 이런 자기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지금 이제 저는 또 두 번째 파도를 기다리고 있죠. 그 두 번째 파도가 뭔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민감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게 파도인가? 아니 저게 파도인가? 우리가 바다에 있으면 파도가 오는 게 명확하게 보이잖아.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세상에 파도가 너무 많거든. 그 수많은 파도가 나한테 맞는 파도도 아니잖아. 저 파도가 지금 내가 탈 수 있는 파도가 아니야. 저건 내가 탈 수 있는 실력이 없네. 저 파도도 아니야. 저 파도도 아니야. 이 파도가 지금 탈 수 있는 실력이니까 그런 걸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파도를 읽으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 저희한테 지금 타로 카드 있다고 짚을게요. 제가 타로로 사람들 상담해 줄 수 있나요? 못 해주잖아요. 그냥 저 준비도 없고 실력도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A와 B라는 선택이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실력이 있어야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꼭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만큼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꼭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악수를 너무 많이 던져. 악수. 왜 굳이 저는 악수를 던질까? 실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가 나쁜 운을 선택하고 있었던. 근데 그분은 나중에 가서 운이 없었네.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가 지금 김 작가님이 기다리고 있는 파도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 한 가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무엇일까가 궁금했는데 의외로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파도가 올지. 모르죠 아직은. 왜냐면 알았다면 지금 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를 또 넓히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파도가 한 군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쵸. 여러 군데서 이제 파도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쵸. 보고 있다가 나한테 맞는 파도를 찾았을 때 잘 탈 수 있는 확률을 그쵸. 높이려고 지금 기회와 확률이고 내 운은 내가 유리한 판에서 테스트해야죠. 내가 안 좋은 판에서 굳이 왜 그 운을 테스트해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군요. 럭키 책이 이제 잘 되고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을 텐데 이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궁금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기에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운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실제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 준비는 노력한 사람의 것이다. 노력은 나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그 선택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7가지 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깨달아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스터님과 이제 운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보다 뭐 훨씬 더 운에 관해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전문가의 분이시기에 운이란 무엇인지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만약에 운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운은 환경이다. 운명이라는 건 이제 자동차거든요. 내가 SUV를 타고 나느냐, 스포츠카로 타고 나느냐, 그건 바꿀 수 없어요. 근데
SUV를 타고 났으면 비포장 도로나 산악을 걸어야 가는 거고 그렇죠. 스포츠카를 타놨으면 고속도로를 가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럼 나에게 맞는 환경을 세팅하면 그게 좋은 네. 운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쓰신 책과 좀 많이 통하는 세팅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세팅. 혹시 네. 아까 제가 말해서 전염된 거 아닌가요? 세팅. 운은 세팅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겠네 이제. 운은 엑셀 값의 세팅이다.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사실 그 타로 마스터 정혜도 선생님과 저는 태생 자체가 네.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굉장히 다른데 저도 이제 선생님의 그 운이 알고리즘 네. 책에서 공감가는 부분이 네. 굉장히 좀 많았던 거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제 책에 공감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수분들도 무림에서 보면 사파와 정파들이 네. 있다면 네. 각자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엔 어쨌든 무공을 쌓고자 하는 네. 그런 거잖아요. 여기도 운을 이제 쌓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의 입장에서 또 저는 맞는 방식들이 있다 생각해요. 예, 맞아요. 제가 말하는 운의 방식이 안 맞는 분들은 제게 틀린 거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분한테 안 네, 맞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이라면 정혜도 선생님이 그런 운의 방법들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두 분의 에너지가 안 맞는 분들이라면 있죠. 네. 제 에너지를 또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요 두 개 맞이 안 맞는다면 본인 안에 잠들어 있는 것들을 한번 스스로 만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타로 마스터 정혜도 선생님과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김작가 TV에 오랜만에 또 출연해 주셔서 오히려 게스트가 아닌 또 진행자로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이었을 아니, 너무 수 있을 재밌었어요. 텐데 네, 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주 고생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101에서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대기업 사장, 장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 1000명 이상의 성공한 사람을 만났는지, 총 8건의 책을 출간했는지, 구독자 90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담아볼까 합니다. 30년 동안 지각 인생을 살았던 저를 성공의 추월 차선을 타게 만들어준 성공 가속도 법칙, 진짜 자기개발의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상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